$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이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의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49로 시작해서 조금 더 사서 이제 한 $90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시장이 좀 계속해서 안 좋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공부하세요. 네, 그렇죠. 세미나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부하세요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저희가 이번 세미나의 컨셉을 공부하라가 아니라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에게 네. 물가루만 오시라. 네. 떠 먹여드리겠다. 아, 떠 먹여드리겠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런 컨셉.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번 주 예. 토요일 날 그냥 물가루만 예. 세미나로만 오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현 자. 그러니까 요즘 제일 공부하라는 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시죠? 지금은 그 전 주말 세미나 그런 건 상관없이 네. 지금 시장은 어렵잖아요. 재미없잖아요. 특히 그 금리 인상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푸틴 대통령은 이 아저씨 좀 심하잖아요. 몇십 네. 년째 거의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자기네가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하루 만에 승인하고 말이에요. 국가 승인하고 다 자기네 워낙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평화유지군. 우리 평화 바라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런 평화 원하지도 않는데 평화유지군을 쑥 가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아픈데 문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꾸준하게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가 섹터별로 매출 이 배당 늘어나는 법 찾으라고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은 또 가격 결정력 기업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그걸 왜 말씀드리냐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사장님 이번 주말에 말씀하신 배당주를 포트폴리오 짜는 법 그리고 이남우 교수님 저도 그 강의 진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저평가 주식을 찾는 법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데 그게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항우 장사도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기술주에서 살만한 주식을 딱 8개를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딱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미리미리 공부하고 계시다가 시장이 뭔가 턴어라운드 할 때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때 빨리 그런 걸 더 사시거나 하시면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뭐라도 자신만의 무기를 장착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속된 말은 그게 다 싫다. 난 공부하기 싫다 그러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가를 볼 게 아니라 뭘 보셔야 되냐면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셔야 돼요. 취미생활.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알잖아요. 미드 보시죠. 전 미드 뭐 영드 요즘은 남아프리카 공학 드라마도 보거든요. 수많은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나름대로 그걸 하면서도 주식이랑 아이디어를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저 혼자 생각이고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보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댓글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 매일 저희 3%에 이 방송 왜 보냐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의 특히 글로벌 라이브를 본다고 그래서 주식을 찍어갖고 오늘 내일 올라갈 거 그런 걸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추구하지도 않아요. 성격도 아닙니다. 다만 이걸 매일매일 보시면서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시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 이것도 싫다 그러면 자연인이 되면 됩니다. 자연인. 자연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나름대로 고독하게 보시면 되고 나물 키면 되잖아요. 그럼 좋은 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 경제 생활하면서
어떤 이런 전 세상의 변화를 보시면 이것만 꾸준히 보시더라도 전 장담하는데 한국 주식도 보입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으실 측면에서 이 방송도 꾸준히 보시면서 세상의 변화를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 주식은 매일 올라갈 수 절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건 그렇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2020년 2월 27일 그때 불과 2주일 만에 34%가 떨어졌을 때 이후 처음으로 드디어 10%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S&P 500이 오늘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금년 1월 3일이 종가가 최고가였거든요. 그러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이 오늘 팩트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를 걱정하십니다. 그 얘기부터 오늘 바로 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화면 보여주시면 S&P 500이 고점 대비 10%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15%, 다우는 8% 떨어졌는데요. 궁금하신 게 이거잖아요. 얼마나 더 떨어질까?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번에 얼마나 더 떨어질까를 안다?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땠느냐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1928년 이후입니다. 90년 동안의 모든 통계입니다. 10% 하락 조정한 이후에요. 하락 조정한 이후에 보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에버리지과 미디안이 있는데 그냥 에버리지 보시면 편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요. 일주일 이후 주가는 0.7% 올라갔어요. 확률은 상승 확률은 63.6%입니다. 근데 문제는 2주일 되면 다시 0.4%가 떨어졌습니다. 상승 확률은 좀 떨어져요. 54%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3주 한 달보다는 한 두세 달 정도 돼야지 안정권에 들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3.7%가 상승하고요. 상승하냐 60% 정도 되고요. 1년이 나면 9.3%. 이 9.3%는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1년 지나면 다들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의미는 분명히 과거의 흐름이지만 많이 떨어졌다가 그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보이겠지만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10% 다음은 하락 다음은 조정 약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베어마켓이거든요. 그럼 1920년 이후에 처음에 S&P가 생긴 이래 10% 조정 이후 10% 일단 조정이 들어가면 20% 약세장까지 확률이 한 43%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 내지 5번 조금 안 작은 4번 정도는 20%까지 흘러간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는 정도가 역사적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 캡처 떠두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거는 오늘 마켓워치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여러분이 캡처 떠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1998년 이래 지금까지 2020년 2월 7일까지의 모든 하루 일주일이요. 그 조정 이후에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인데요. 2009년 이후 보면 대부분이 3개월 되면 거의 100% 회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 달 정도나 이렇게 되면 반반입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한 달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오늘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제레미 시겔 교수도 얘기하고 오늘 JP 모건도 얘기했지만 이게 분명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이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되냐 안 되냐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지금은 다음 3월 10일에 있을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3월 16일로 예정돼 있는 50bp의 금리 인상 그에 따른 시장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제레미 시겔 교수는 10배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요 얘기인데요.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요.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아시다시피 워낙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분은 작년부터 20%의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하면서 작년 이맘때부터 연준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늦었다고 이번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이걸 빨리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러시아 문제보다 금리 인상 관련된 연준의 그 스탠스가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상 정책이 10배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여전히 주식 투자가 여전히 매력적인 재테크거든 분명하다는 얘기합니다. 네,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핵심은 성장주보다 이거는 1년짜리 얘기입니다. 이분이요. 성장주보다 가치주.
그리고 퀄리티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 그리고 배당, 자사주 매입 기업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지금 얘기합니다. 이거를 거의 작년 10월, 11월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첫 투자구간 가기도 배당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배당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배당을 보셔야지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고 할 때 버퍼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기업 등에 관심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도 제레미 시겔 교수가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이거잖아요. 아무리 시겔 교수가 얘기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이번 하락은 많이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엄청나게 걱정된다. 이 이미지가 딱 들어올 것 같은 거.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또 경고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유럽 주식 다 마찬가지잖아요. 물론요, 말씀하신 분들 중에 보면 종목 하나 잘 찍으면 벌 수 있죠. 돈 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전 세계 주식 중에서 유일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주식이 하나 꽤 많이 올랐어요. 7%인가 올라간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에 미국 주식이 아니거든요. 힌트 드리면 유럽 주식인데 누나 다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LVMH. 네? 아닙니다. 명품? 길거리에 여러분 많이 보시는 거죠. 폭스바겐이 오늘 7%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있는 거죠. 그걸 많은 분들이 야 전문가라서 그것도 몰라 전날 샀으면 되잖아요. 폭스바겐 자회사가 폴쉐잖아요. 폴쉐가 IPO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폭스바겐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폭스바겐 7%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미국에서도 드라프트 킹즈라는 게 돈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나하나 민감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중요한 건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1월 달에 한번 저희 그 3프로 시간에도 저도 얘기하고 전내무장도 했던 건데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요. S&P 10% 떨어졌잖아요. 늘상 있는 일이야. 늘상 있는 일. 1980년 이래요. 연간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의 평균이 14%입니다. 물론 38% 떨어진 적도 있고 49% 떨어진 적도 있고 다 떨어진 적 있죠. 이번에는 이제 이번까지 업데이트되면 10%인데 너무 큰 일인 양 이게 세상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끝날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무 끝날 수가 없다. 끝나지 않는다. 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전문가들이 내노란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2012년 이후에 무슨 경고를 했냐는 거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10% 떨어진다, 20% 떨어진다, 당장 주식을 팔고 현금을 사야 된다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지금만이 세상에 끝장날 것 같은 있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이번은 다르다는 얘기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때마다 얘기하는 똑같은 1년의 차트를 오늘 또 갖고 왔습니다. 1986년, 죄송합니다. 1896년입니다. 1896년 오타가 났어요. 다우지수의 120년 동안의 역사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셔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어떻게 취재하면 되냐면 다우 122years라고 치면 딱 이 차트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글에다가 다우라고 치시고 다우 인덱스, 뭐 다우 존스 한 칸 띄고 122years라고 딱 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거기서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896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에 있었던 큰 일들을 다 적은 수많은 대형 악재를 다 써놓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2차 세계대전도 있고요. 한국 전쟁도 있고 이라크 전쟁도 다 있거든요. 결국은 다 살아왔다는 거죠. 다 살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부제가 있죠. 부제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조금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대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결코 계속 혁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정신, 이노베이션은 항상 이노베이션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미국 기업의 역사 강조하는 사람이 존 버글이 항상 좋아하는 말이 이노베이션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혁신하면서 결국 공포를 이겨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 때문에 주식을 팔 수 있죠. 정말 운이 좋으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애플을 100주 팔아요. 지금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주가 10% 더 떨어질 때 다시 사면 110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마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지 능력이 있어요. 팔고 사고 잘할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위대한 투자자들의 조언을 한두 명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3월 5일 날 CNBC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저께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봤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뭘 하냐면 너무 뚫어지게 가까이서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항상 분산 투자가 돼갖고 있으면 안정되게 흐름을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줄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개별 종목 특징적인 주식을 한두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도 계시죠. 블럭 같은 거, 스퀘어 같은 거, 페이팔 뭐 오롯이 막 갖고 계신 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웬만큼 분산 투자가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셔도 지금은 좀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분이 얘기한 거를 세 가지를 준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 보면요. 다시 말해서 요거 원하시면 요거 카피 떠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매수 및 보유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목표에 맞게 핵심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떨어져 있어라는 얘기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이건 제가 부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냐잖아요. 이것도 이분이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막 슈퍼볼이 있었잖아요. 예. 슈퍼볼 광고 중에 재미있었던 거 다시 보라는 얘기. 기아자동차 광고 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애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아이스크림도 먹고 오랫동안 얘기를 못 나눈 친구들과 수다 떨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좀 멀리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2016년 11월에 했던 인터뷰 양상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존 보글이 살아계실 때거든요. 존 보글의 인터뷰가 또 실렸습니다. 이따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딱 이미지 이렇게 두 개 잡았어요. 귀를 막고 있잖아요. 그 다음 얘기 보면 보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똑같습니다. 보글과 버핏의 똑같은 얘기다. 주식을 너무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주가를 보지 마라. 주가를. 예. 여러분들 저희가 주식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트렌드도 공부하라 그러면 저희가 보험 공부하라는 건 세상의 흐름, 어떤 주식이 앞으로 좋을지, 분산 투자에 좋을지, 어떤 배당주를 좋으면 그걸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면 뭐를 공부하냐면 주가를 공부한다. 주가. 대부분의 주가도 뭐로 공부하냐? 차트로 공부하죠. 뭐가 될 건가요? 차트로 공부하고 거래량, 수급원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네.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결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하시고 안정된 흐름으로 시장에서 앞의 변화에 좀 대비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공부를 하시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 마음 편안해지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분도 있죠. 저렇게 네, 어떻게 하냐. 내가 뭐 100년 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자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길게 투자한 이런 구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요즘 편해집니다. 수익률 안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안 보고요. 예, 굳이 볼 필요가 없고 보면은 뭐 피눈물 나죠. 예, 예. 자,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전해진 소식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전격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인해서 이 회담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첨예하게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의 또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제처럼 좀 극복을 할지는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가봐야죠. 지켜봐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전해드릴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도 예. 시장이 하락하든 오르든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